안녕하세요. 서문대학교 정영애입니다.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강의 6주차 1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 시에는 그룹별로 집계된 데이터를 표현하는 막대 그래프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 그럼 각 그룹별 데이터를 비교하는 데 용이한 막대 그래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룹별로 집계되어진 데이터를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데이터를 집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일한 데이터 요소에 대해서 단일한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시각화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호하는 과일을 조사한 결과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경우는 세로 막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가로막대, 수평 가로막대로 표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똑같은 거를 쓴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결과 표현하는 방식만 옵션을 통해서 변화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집계하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모든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조사를 한 거죠. 어떤 과일 좋아하니 물었을 때 뭐 사과를 좋아해, 아니면 바나나 좋아해, 아니면 오렌지 좋아해, 이렇게 조사를 다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조사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겠죠. 그 데이터들을 컴바인 함수를 가지고 favorite fruit에다가 넣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대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빈도수에 대한 집계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플과 바나나 그리고 뭐 오렌지가 각각 몇 개가 이제 출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계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의 빈도수표 혹은 도수분포표를 작성을 할 때 활용이 되어지는 함수로 우리 테이블 배운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에 favorite fruit을 넣어주게 되면 변수 안에다가 집계표를 생성을 해주게 되고, 생성이 되어진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사과, 바나나부터 해서 오렌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각각 빈도가 각각 5에서 6, 3, 1, 2, 4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사실은 별것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 할 때 여기 데이터를 구성해주고 그다음 빈도수를 세워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집계표까지 만드는 것까지를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잘 지켜봐 주시고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막대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PA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PAR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특별하게 설정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우리가 흔히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이 디폴트로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프를 작성을 하실 때 내가 알아서 여기 부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 PAR 함수의 활용법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MAR은 마진, 간격이라고 하는 부분의 약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컴바인 함수를 통해서 4개의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요. 4개의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지는 방향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만큼이고 여기 간격이 비슷한 거 보이시죠? 여기 3만큼이고 여기 데이터까지 여기까지 3만큼의 여백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만 조금 작죠? 여기가 1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숫자가 여기 바텀입니다. 바텀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가 레프트, 그 다음에 탑, 라이트 순으로 각각 4방향의 여백의 값을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백을 지정해주고 바플롯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막대 그래프를 작성을 해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집계표 데이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번에 여기서는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아주 기본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차트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제목을 넣어줄 때 메인이라고 하는 걸 써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게 없는 경우라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만 있었을 거예요. 싫어하는 과일인지 선호하는 과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는 디폴트로 기본으로 넣어주는 값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그래프에 점점 옵션을 추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지, 그다음에 각 옵션들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막대에 컬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컬러를 넣어주도록 할 때는 컬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안에 막대에 들어가질 색깔을 지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적어준 스카이 블루는 R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색상들의 컬러의 이름을 적용을 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레드나 블루, 핑크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색상표에 지정이 되어져서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데 결과값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핑크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한 600개가 넘는 색상의 이름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색상표를 보시고 컬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컬러 값으로 스카이 블루를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막대기의 컬러는 컬 이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세팅함으로써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컬러의 이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함수가 컬러즈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실행을 시키면 여기 화이트에서부터 해서 옐로우 그린까지 중간에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거는 생략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655, 656, 657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657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컬러의 이름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와져 있는 이 컬러의 이름을 가지고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컬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컬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글링 하시면 돼요. 그래서 R의 컬러, 뭐 예를 들면은 뭐 팔레트, 뭐 아니면 R 컬러 요 정도만 치셔도 각각의 이름에 해당이 되어지는 컬러를 이렇게 진짜 색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는 R에 대한 컬러를 A4 용지로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은 문서가 있어요. 요 참고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러한 형태로 해서 색깔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그린 1이고 여기는 그린 2고 그린 3. 그린 4 이렇게 해서 음영이 이렇게 조정이 되어져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쉐이딩 되어져 있는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골드, 뭐 오렌지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컬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PDF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열어서 보거든요.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바플롯 작성 이제 실습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냐면 아까 전에 이전에서 살펴보았던 거는 스카이 블루로 모두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각각 과일 같은 경우는 과일을 잘 나타내는 컬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들을 한꺼번에 시각화하는데 좀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애플서부터 해서 오렌지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 여기는 칸이 조금 부족해서 좀 중간중간에 표시가 되어지지 않은 항목들이 있는데 모두 데이터가 표시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총 6개의 과일에 대해서 컬러를 지정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는 톤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여기 컬러들을 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사과는 뭐 연어 색깔, 두 번째 색깔, 그 다음에 여기 옐로우 2, 그 다음에 포도는 뭐 보라색 퍼플 2, 그다음에 키위는 카키 2, 그다음에 멜론은 옐로우 그린, 그다음에 오렌지는 오렌지 색깔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걸 컴바인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프루 컬러즈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변수 자체를 여기 아까 스카이 블루라고 지정을 해놨던 이 컬러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색깔 목록의 리스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서부터 하나씩 매칭이 되어져서 이렇게 컬러가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후반부에 그래프 그릴 때 이러한 방식을 써가지고 컬러를 표현하는 방법 많아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두고 키위는 좀 적었어. 예를 들면 여기 바나나는 좀 높았어. 중간 정도 오렌지가 있었어. 뭐 이러한 것들 알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순차 정렬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파악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사용이 되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ruit count는 아까 전에 도수 분포표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거기에다가 order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fruit count를 넣어주게 되면 역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거에서부터 작은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지고 그래서 fruit count sorted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뭐 바나나 몇 개, 6개, 그다음에 사과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진 데이터 분포표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여기서 컬러 값을 다시 지정을 했어요. 앞쪽에서는 여기 항목순으로 지정이 되어져서 알파벳 A2 지순으로 보통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각 과일에 맞춰서 이렇게 컬러를 지정하게 한 거고요. 이제 소팅이 되어지면서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일의 순서에 맞는 색상의 재배치를 제가 해준 거죠. 재배치를 해준 거고 그 컬러 값이랑 그다음에 소티드 되어져 있는 데이터 값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가장 많은 것부터 가장 작은 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활용이 되어지는 함수가 바로 order이라고 하는 함수이고 여기 대괄호 안에다가 적용을 해서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았을 때 여기 바나나, 뭐 오렌지, 키위 이걸 보고 과일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여기 0서부터 6까지는 무엇일까? 우리 냉장고에 남아있는 과일의 개수일까? 뭐 아니면 선호도 개수일까? 뭐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X축과 Y축에 각각 이름을 레이블을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플롯을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컬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추가되어지는 게 X랩, 그 다음에 Y랩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X랩이라고 부여지는 부분은 레이블의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축에 대한 라벨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Y레이블은 Y축에 대한 레이블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래쪽은 프루시라고 하는 그 항목 축에 대한 제목을 붙여줄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여기서 Y랩을 통해서 여기 Y축에 대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라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의 텍스트의 방향을 의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됐을 때, 2번이 됐을 때, 3번이 됐을 때 어떻게 텍스트의 방향들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보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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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큼의 마진을 두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레이블 값을 여기에 벗어나서 그리려고 하면, 써주려고 하면 사실은 요 여백의 범위를 넘어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 여백을 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파함수에 의해서 마진의 값을 5, 5, 3.5, 1.5로 해서 양쪽 여백을 넘겨주면서 여기 X 레이블, Y 레이블이 들어가는 여백을 좀 늘려주었죠. 그렇게 하고 사방에 맞춰서 좀 골고루 여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라스 1으로 했을 때 여기 표현이 X축, Y축 항목들의 값을 좀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라스 2로 했을 때 항목축을 살펴보시면 라스 1인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여기 모두 다 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로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2번일 때는 여기 항목축들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에 데이터들이 다 보이지 않으니까 이 항목들을 모두 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그런 차트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 라스의 값을 1로 만들어서 세워서 모든 항목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프루시라고 하는 게 겹치게 되니까 여기에서 여백을 또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스 3번인 경우에는 모두 다 누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옵션 값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표시되어지는 형식이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외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필수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세로막대 그래프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는데요. 가로막대 그래프로 변형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Y랩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호리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 호리즈는 호리젠틀이라고 하는 용어의 약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호리진이나 호리젠틀은 수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평으로 가로막대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를 true로 세팅을 해주면 기존의 세로막대로 표시되었던 녀석들이 가로로 출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라스의 값을 각각 2로 했을 때와 3으로 했을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았을 때 아주 적절하게 표시가 되었다. 항목축이나 값축들이 적절하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면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았더니 여기 숫자 부분도 카운트를 나타내는 숫자 부분도 세로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져 있는 항목도 가로로 표시를 하게 해주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스를 1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백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마지넷 값을 각각 3과 7, 3, 1.5로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MGP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파라미터 5하고 0.7 여기 명시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축 제목하고 축 사이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축과 축 제목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축과 아이템 간의 거리예요. 여기 아이템 간의 거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MGP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축 제목과 축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축과 각 아이템 이러한 녀석들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막대 그래프에 적용할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그래프에 적용하는 방법, 세부적인 요소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막대 그래프와 유사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럼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